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 이런 거는 저는 그런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지금 복지와 관련된 증세 논쟁이 지금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이제 증세를 해야 되느냐, 한다면 또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은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차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치권에서 증세 논쟁이 뜨겁게 불붙고 있는데, 자, 그 배경을 먼저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지난달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 연말정산을 했던 그 근로자들이 갑자기 수십만 원씩 더 세금을 내게 되니까 정부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승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진 논란은 이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가 결국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복지를 줄일지 아니면 세금을 더 받을지 우리가 국민적인 대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어젠다를 일으키면서 이번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상철 차장. 네. 지금 청와대 그리고 여당, 야당 입장이 어떤 거예요? 일단 청와대는 아무 말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정부 여당에서는 조금 여당 쪽에서는 좀 생각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 복지의 구조 조정, 복지를 좀 줄여야 된다. 너무 복지를 일방적으로 퍼주다 보면 모럴 해저드도 유발할 수 있고 국가 재원도 펑크가 난다. 그래서 이제 복지를 좀 줄여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새로 선임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증세 쪽에 조금 방점을 두면서 법인세도 성역은 아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당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는 올리는 게 성역이 아니다. 저 얘기가 얼마나 큰 얘기인지 좀 굉장히 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증세냐 복지 축소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신청 차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JTBC 방송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세 없이 복지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34.5%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수치로는 더 적지만 이 수치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요. 요 수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4%. 사실 유사일에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소득이 얼마건 재산이 얼마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34%나 증세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사실은 좀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이 답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이게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의 증세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법인세를 올릴 것이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상당수가 아마 법인세를 염두에 두고 대답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나 이 부분도 관심인데 신청 차장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법인세를 예.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60% 가까이 됐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법인세를 올리자,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그리고 부가세를 올리자는 의견이 한 23% 정도 됐고요. 자, 부가세는 물건 살 때 붙는 10% 붙는 그걸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붙게 되는 그런 세금이죠. 간접세라고 하죠. 예. 그리고 소득세를 올리자는 의견은 6% 정도로 적었습니다. 소득세라고 하면 우리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있겠고요. 예. 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가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소득세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개념입니다. 자, 소득세는 이미 한 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인상이 됐던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법인세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볼게요. 법인세를 왜 올려야 되는 논쟁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그걸 좀 짚어주시죠. 법인세를 올리자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가 조금 낮은 편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금 22%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23.4%입니다. 여기 다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법인세 가장 높게는 소득을 200억 원 이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22%를 물립니다. 그러니까 돈 번 게 이윤이 그렇습니다. 200억 원 이상 나면은 22%를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200억 원 밑으로는 10% 또는 20%를 물리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200억 원 이상을 물리면 대부분 22% 정도의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이게 25%였는데 22%로 내려서 OECD 평균에 지금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야, 지금 대기업들 돈 굉장히 많이 싸놓고 있고 많이 벌고 있는데 조금 더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여기 10대 기업 유효세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효세율이라고 하면 실제로 내야 되는 세율은 22%인데 여러 예. 가지 공제를 받고 감면을 받아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얼마냐 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예. 이 17% 정도니까 OECD 평균 23% 세율에 비하면 훨씬 더 낮아지는 셈이죠. 그렇군요. 이명박 정부 때 최고 세율을 3%포인트를 낮춰줘서 이렇게 법인세가 낮아지지 않았느냐, 예. 조금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 여론은 법인세 좀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지금 주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못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려면 너무 지나치게 세부담을 높여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주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기업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계소득을 높여주자 하는 게 대체로 전 세계적인 정부들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그것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인세율이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기업을 붙들어둘 수 있을지, 예.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리면 기업이 빠져나갈지를 좀 정밀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증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니다, 이제 선별 복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만약에 선별 복지로 바꿨을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곧 표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예.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이 보편적 복지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에 2060년까지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수준대로 세입하고 세출, 그러니까 세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금처럼 복지 지출을 하게 되면 2033년에는 국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예.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033년이면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50%, 하위 50%만 지금 복지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그 4대 보편적 복지가 지출이 어느 정도나 줄어들게 되겠느냐 예. 따져봤더니요. 올해부터 3년 동안 지금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무상보육의 경우 8조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될 텐데 소득 수준을 따져서 하위 50%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출을 할 경우에 3조 원 정도로 지출이 줄어들 걸로 예.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무상급식도 1조 9천억으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손자까지 우리가 밥을 나라 돈으로 먹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야당 우윤근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유지돼 왔던 복지 어떻게 선별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 차지만 충분히 각 방면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인 복지에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자, 이남희 팀장. 저 기조가 바뀐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바뀐 줄 알고 열심히 취재를 해봤더니 또 네. 다시 선을 긋습니다. 아, 그래요? 당 강령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좀 더 같이 가야 된다라는 명시가 있다. 이 원론적인 입장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당내에서도 보편적 복지 기조로만 가는 데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외에 뭘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된다. 뭐라고 찝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가 뭐 2조에서 3조 정도라고 하는데 그 돈으로 다 이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논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반적인 복지와 재정의 문제를 갖고 국민 앞에 허심탄회하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11년 이후에 특히 이제 새누리당까지 야당의 무상 복지에 가세하면서 예. 무상 급식과 더 나아가서 무상 보육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연간 복지 비용의 급격한 확대 때문에 작년에 세수가 11억 1천만 원이 빵꾸가 났어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해소하려면,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점심을 주고 보육을 시켜야 되는가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다시 고민해서 이렇게 모든 거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도 공짜 좋아하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몰아주는 그러한 복지, 선별 복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이외에도 정부가 불효불급하게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렇게 줄여나가겠습니다. 예. 라고 국민 앞에 대통령이 공약을 스스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복지 비용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되 그 증세를 과연 누구의 부담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세로 정부가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예. 그렇게 그냥 막 여야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신청 차장이 진단하는 해결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박성원 논설위원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떤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얼마나 재정을 늘려야 하고 그러면 누가 얼마나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면밀한 연구를 해서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솔직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 국민들도 증세에 대한 어떤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증세와 관련된 논란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